국제전의 핵심으로 우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전 넘어 우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빼놓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시대. 독자 정찰 감시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우주군 창설 역량 키워가야 합니다. 민군 협력은 물론 국제 협력을 통해 우주 감시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가는 공군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주 영역 인식 능력과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나갈지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주안보를 위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협력과장 황영민 중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입니다. 인류의 우주 활동이 확장되고 있고 점점 우주의 영역이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우주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주 상황인식, 우주를 인식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형 감시센터 박장현입니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형 감시센터를 갖다 운영하면서 우주형 관련된 여러 가지 R&D 그리고 이제 정책 개발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전문가들과 이 관련된 주제를 갖다가 논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미국의 관측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우주 위험 경계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위험 경계 경보, 저도 좀 낯설기도 한데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추락에 의한 위험 상황에 직면했고 실제로 경계경보가 발령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 위성은 미국 나사에서 1984년 10월에 발사해서 2005년에 임무를 종료했고 발사 38년 만에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상 추락 경로와 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가 위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국가적 재난 사항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상 일반적으로 1톤에서 2톤 이내의 우주물체는 대기권 진입 시에 마찰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대부분 진입물체는 지상의 추락이라는 상황과 연계되진 않지만 1월에 ERBS 위성의 경우는 약 2.4톤의 위성으로 지구의 잔해물 추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주 위험 경계 경보. 이제 의미를 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주물체 궤도 정보나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미 연합우주작전센터에 전적으로 의존을 좀 하다 보니까 사전 파악이나 대응에 있어서 좀 제한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를 갖다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군사 위성을 제외한 이제 민간 위성에 대해서는 궤도 정보를 갖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추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갖다 별도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미국에서 제공되는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지만은 추락 궤도 자체는 독자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관측 장비를 가지고도 이제 관측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유한 장비로 관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추락 궤도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산한 관측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자료가 다른 기관들, 외국의 다른 기관들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광학 장비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지만은 이제 우주 감시가 가능한 이제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은 이제 상황이 이제 훨씬 나아질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만큼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공조도 이제 필수적이겠죠. 네. 네네. 저도 뭐 경보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국민들 역시 독자적인 이 국가 우주 안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 우주 감시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 뭐 다들 공감하는 계기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성이 그 지상으로 낙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957년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로 매년 수백 배 이상의 위성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고 아마 그거는 향후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위성들이 쏘아 올려지겠고요. 당연히 우주 공간의 위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추락하는 확률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물질들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겪었던 일들이 1년에 수십 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주 물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추락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국제적인 공조를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현대전에서 첫 공격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게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주와 사이버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상전을 넘어서 치열한 우주전은 우리가 확인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주전이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30여 년이 지난 걸프전에서도 우주에 배치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적의 활동 징후 식별, 실시간 정밀 정보 획득, 정밀 유도 무기 체계 운영을 통한 기능 지원을 했습니다. 공중, 지상, 해상 작전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사실들이 계속 해왔던 과정이었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무기 체계를 이용을 해서 전쟁 초기에 파괴됐던 지휘통신망을 대체하고 작전 수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상대의 우주체계 사용을 방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우주체계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계속 소위 공격과 방어의 그런 우주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주전이 현실화된 지금 국가 우주 안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우주 환경 변화 같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주의 군사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걸프전 이후에는 강력한 항공력을 기반으로 공중우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우주력을 기반으로 우주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 구소련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2000년대 중국은 이러한 양상을 미래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을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우주 강국과의 군사적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주의 군사화 그리고 우주의 무기화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에서 우주 궤도상의 위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성공한 바 있고 궤도상에서 자국의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상대국의 인공위성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걸프전 당시 그 미국의 사막의 폭풍 작전, 그게 우주전의 사실은 개막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주가 없었다면 네. 그 전쟁이 굉장히 수월하게 미국 입장에서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하거나 공격하는 등 이제 우주는 뭐 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광학 감시 체계의 레이저 무기도 탑재하고 뭐 그런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학 감시 체계에서와 같이 지상에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우주 물체의 위치 등 정밀 궤도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상대국의 인공위성에 광학 카메라나 핵심 부품에 직접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해서 장비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2019년에 이미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배치를 했다고 실제 공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우주 쓰레기 처리, 우성 점검 목적으로 방출된 위성 등이 이제 타국 위성에 충돌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주가 SF 공상 영화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팀장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시스템은 뭐 우주에 뭐 12,000개 이상의 위성을 띄워서 우주 인터넷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주는 위성이 한번 쏘아올리면 그 위성이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수명이 있어서 네.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는 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이 되기 때문에 그 위성들이 수명이 되면 새로운 위성을 다시 대체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위성들이 계속 쌓여 있겠죠. 그러면 수명이 종료된 위성들은 다 쓰레기처럼 쌓여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위성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위성이 그 자리에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쓰레기 위성, 임무가 종료된 위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임무들이 늘어날 거고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쓰레기 제거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위성에 로봇 파일 같은 것을 장착을 해서 위성을 포획을 해서 지구 궤도를 진입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 위성들이, 그런 쓰레기 제거 위성들이 우리의 위성을 포획해서 납치를 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 제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진짜 국제협력 공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우주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검사 수리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재밌어요. 위성검사 수리 시스템. 즉 고장난 위성을 고친다는 건데 고장 안 난 위성도 고장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네. 이런 이 무기로 쓸 수 있는 위성 파괴 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앞으로 10년 내에 위협으로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유엔을 중심으로 이제 우주 공간을 갖다 평화롭게 활용하자는 논의가 사실 50년 이상 계속 돼 왔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이제 무기를 갖다가 금지하자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 각국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이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유인 우주 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가능할 것으로 갖다 이제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로 2007년에 중국이 이제 자국 위성을 대상으로 위성 이제 요격 실험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천 개의 우주 쓰레기가 우주 파편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인공위성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발행한 우주 안보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안보 상황이 현재가 가장 복잡한 시기라고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이제 우주 안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을 가장 주의해야 할 국가로 갖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작년 말에 이제 북한이요 서울, 인천 지역을 차량한다면서 이 정찰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흔들렸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진 잘 찍혔나요? 사실 그 부분은 국내외 영상 분석 전문가 분들께서 이미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발사는 현재까지 총 6번의 발사 시도가 있었고 그중 광명성 3-2호 그리고 최근 대기권 진입 후 소멸된 광명성 4호 이 두 개만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마저도 사실 지상국가의 교신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동 불가 상태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영상이라고 공개한 것에 대한 그 출처가 사실 의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북한이 공개한 특정 지역의 영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용으로 그 사용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감시 정찰 그리고 정보 획득 용으로는 군사적 활용면에서의 가치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합참이 북한 발사체를 인양한 이후에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위험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살펴주시고요. 또 북한도 오래전부터 위성의 군사화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했던 만리경 1호 경우에도 위성 탑재체를 인양한 후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다양한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따르면 북한 기술과 탑재체 성능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정찰용이라고 해서 해상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치가 직접적인 수치는 없지만 통상 1m 이하, 보통 서브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 영상 촬영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양한 만리경 1호의 경우에는 광학 탑재체 설계 및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수미터 수준 이상의 해상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이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지속된 시험을 우주 개발과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목까지 붙여서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북한의 우주 공간 활용을 포함한 위협의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이 실제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 위성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우주 감시, 즉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공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환경의 변화로 우주의 경제화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 아마존 모두 저궤도 위성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고요. 과장님, 이전의 우주는 약간 군사적인 측면이었던 반면에 위성 발사에 있어서도 민간 업체 활동 매우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단어 중에 뉴 스페이스 시대가 바로 지금 태상호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간의 우주 개발 속도와 참여 규모가 사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 그리고 다양한 임무 목적의 발견들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작년 11월에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우주 산업 활성화가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국가별 인공위성 제 현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주에 인공위성이 많은데 더 많아진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럽의 우주 분야 전문 컨설트 업체인 유로컨설트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업데이트되어 있는 보고서인데요. 지난 10년,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사된 위성이 약 5,519기라고 합니다. 연간 한 550기 정도 되는 거죠. 10년 기간이니까. 네. 하지만 이 숫자도 놀라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우리가 예측하는 향후 10년에는 24,468기, 지금의 4배 이상의 위성들이 더 쏘아 올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활동되고 어떤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사와 경제화되어가는 국제 우주 환경 변화에서 우선 우주 영역 인식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계속 사용 중인 우주 상황 인식,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용어를 우주 안보 측면에서 군사 분야에 확대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19년 미 우주군 창설 직전에 미 공군에서 공식화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주 상황 인식은 인공위성의 운영 국가, 위성 명칭, 식별 번호, 그리고 운영 고도 등 단순한 정보 확보 위주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주 영역 인식은 이와 더불어 우주 공간, 궤도상에 배치된 우주 체계의 특성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대적 운용 가능성 분석 등의 활동들을 총망라하는 의미로서 실제 우주 작전에서는 우주에 발생되는 우주 위협과 우주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영역 인식은 지상 또는 우주에 배치된 우주 감시 자산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레이더, 레이저, 그리고 광학 시스템, 추가로 우주 전파, 측정 안테나 등을 통해서 우주 물체 운영 국가, 탑재체의 종류, 그리고 재원, 궤도 운동의 형태, 임무 양상,
그리고 운영 목적 등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써야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네. 미국 우주군 사령관 역시 미국 우주사의 최우선 임무가 고도의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주 영역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 반증하니까 싶은데요, 박사님. 예. 미국은 그동안 이 우주 안보를 공군 중심으로 이제 우주 상황 인식 개념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안보의 축이 우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다 이제 포괄적인 이 우주 영역 인식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국제 안보 정세를 갖다가 고려한 필연적인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우주 영역 인식은 달 궤도까지 아주 이제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우주 공간 전체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그냥 단일한 객체가 아니라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이제 판단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 기술 발전 수준은 이제 우주에서 우주 또는 이제 우주에서 지상 또 지상에서 이제 우주로 아주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그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우주 영역 인식의 중요성은 점점 이제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확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인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 정찰 감시 능력 하면 미국이 뭐 1등 아닙니까? 이 한미 동맹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 간 우주 협력은 아직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좀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과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예로 작년에 쏘아 올린 다누리에 나사의 탑재체가 실린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앞으로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한미 우주 협력이 진행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아직까지 그들과 협력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누리를 통한 탐사선 그리고 누리호를 통한 발사 역량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의 질과 양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주 영역 인식 같은 측면에서도 보면은 한 국가가 모든 우주를 감시하고 관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대국도 그게 아마 거의 불가능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정책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옆에 계신 공군의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 안보, 우주 영역 인식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확장된 우주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우주 역량 강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한미 양국 국방부가 인공위성 정보 공유 이제 양해각서에 이제 기반해서 우주 물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한미 국방부 간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와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이고 2004년 9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군 작전사령부가 이 임무를 위임을 받아서 현재 관련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오산 공군기지에 미 주한미군사 우주군 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우주작전 공조 여건이 추가적으로 확대됐고 네. 기존의 미국 본토의 미 우주군과 한 라인으로 임무하던 것에 또 추가해서 강화된 우주정보 공유 여건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한미 간의 우주 관련해서 공조가 또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레이더라든지 이 레이저나 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등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한 전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주 기상에 대한 예해 경보 체계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박사님. 그 우주 공간에 분포하는 우주 물체를 갖다 직접 감시하고 또 우주 물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 레이저를 포함한 그 전자광학 감시 체계나 우주기상 예보 예경보 체계는 군이나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요. 향후 이제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감시를 위한 레이더의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난이도나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레이더 기술은 우주 영역 인식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건 전부 다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군 양측에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산업재에서 그 군수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만 확보하면 조만간에 이제 뭐 이 우주 감시용 레이더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예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 관심이 커질수록 예산 확보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일까요? 우주 감시 정보 통합 플랫폼이나 국가 우주 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 국가적으로 이제 우주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지금 통합 플랫폼이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제1차 우주위험 대비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뭐 이 계획에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적인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 문제로 통합 플랫폼은 아직 이제 미비한 상황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수차례 저희가 뭐 저희하고 이제 부처에서 노력한 끝에 우주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 네. 올해 초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사업 그리고 이제 이 2차 계획 기간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갖다가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주 영역 인식 전력 현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하늘을 넘어 우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의 우주공군은 우주 영역 인식 능력 구축을 통해 국가 우주 감시 능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전 세계 각국의 우주 경제화와 우주 군사화 추세에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에 나선 우리 군. 오늘의 지식 포커스. 우리 군의 우주 영역 인식 전력 현황을 중심으로 우주 영역 인식 능력 발전 방향을 들여다봅니다. 우주전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된 지금. 우주 패권을 두고 세계 각국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화는 물론 본격적인 우주 군사화를 통한 우주 환경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를 미래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 우주의 무기화를 공식화하며 우주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광학 감시 체계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 4만 킬로미터 이하의 조기 경보 위성 공격도 가능하도록 운용해가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지난 4월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 완료 및 최단 기간 내 발사 계획을 발표하며 우주의 무기화를 통한 군사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4만 2천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마존의 경우 3,236개의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우주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주 물체로 인한 위험과 우주에서의 위협을 감시하고 우주 정보를 통합하여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 영역 인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은 우주 위험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레이더를 통해 우주에서 다량의 표적을 탐지하고 광학으로 우주 물체의 영상 정보 확보는 물론 레이저로 정밀 궤도를 산출할 수 있는 전력 확보와 운용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전력으로 현재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적성 위성을 감시하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보유 중에 있으며 2030년 내에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 물체를
전천후, 그리고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및 레이저 우주 감시 체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전력화와 오는 24년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전력화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된 우주작전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 향후에는 저궤도에서 억제 권역을 통과하는 중저궤도 인공위성을 포함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우주기반 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우주에서의 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우주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3단계에 걸친 공군 우주전력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주 영역 인식 및 우주 기반 감시 정찰에 대한 수행 여건 조성, 전천후 우주 영역 인식 및 우주 정보 지원 능력 확충, 우주 전력 투사 및 우주 통제 수행 능력 보강 등 보다 체계적인 우주 전력 확보 계획을 통해 정예 우주 공군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군은 우주 영역 인식 확장을 위해 민군 우주 감시 정보를 연동 통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체계를 개발, 민간 협력 강화는 물론 우주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을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 한미 우주 인식 서비스와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우주정책협의체 MOU를 통해 한미 간 우주 정보 공유 활성화 여건을 강화하였고 지난해 미국 우주사령관의 공군 우주센터 방문을 계기로 한미 간 우주 영역 인식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단계적 발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태국 등 우주 분야 주요 인사들의 우주센터 방문 등 다각적 협력을 통해 우주 영역 인식 능력 확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우주 영역 인식 능력 구축을 통해 국가 우주 감시 능력 강화, 우주 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주전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된 지금. 미래전 승리를 위하여 국가 우주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항공 우주력 강화로 국가 우주안보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군의 노력.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예 우주공군 파이팅! 우주 영역 인식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민군 우주 감시 정보를 연동 및 통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특정한 기관 아니면 특정한 국가만에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더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7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약 50%에 불과합니다. 스페이스X가 구현하려고 하는 우주 인터넷 같은 점이 구축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인구, 사람들이 어떠한 물리적인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는 더 많은 발전과 사회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을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위성들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에 대한 위치, 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상황 인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 또 국방 사이드에서 그러한 기업들과 협력 그리고 위치 정보를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러한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위성이 어느 위치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목록화 그리고 그런 것들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사회가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들은 앞으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우주 영역 인식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위성 정보 공유 양해각서에 따라서 한미 간의 우주물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등 그리고 공조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박사님. 예. 그 기본적으로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가지고 양국 간 정보 공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물체 추락 대응할 때 군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뭐 항우연 여러 기관에서는 그 충돌 위험이 이제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 이제 관련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공개하는 우주물체 관련된 정보도 우주 감시를 위해서 주요 자료로 갖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 수준의 그 양해각서 또는 이제 연구자 개인을 통한 정보 공유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우주 영역 인식 체계를 개발하는 것, 현재 우리 군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네, 증가하는 우주 위협과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군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민군 우주 영역 인식 메타버스 임무 수행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은 올해부터 국방 ICT R&D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는 26년이 되면 국가위성에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위협 상황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추락이 예상되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메타버스 기반 민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체계, 대응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메타버스 장점을 극대화해서 우주 감시 정보 통합과 연동 그리고 다수 참가자 간의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위기 관리 능력 확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군은 추가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 우주 작전 환경을 모사를 해서 우주 작전위원회 훈련 체계로 활용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물체 추락의 대비 이거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우주 감시용 레이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더를 우주 감시에 이제 활용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적인 탄도탄 감시 레이더는 이 이제 탐지 거리하고 방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 활용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렵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장비로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또는 이제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그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이제 실험해 본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주요 장비들은 이 작전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주 물체 감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측을 시도한 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좀 논의를 해봤는데요. 투입되는 이런 장비들은 보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잘 그 재원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물체 추락 시 비상사항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우리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 우주물체 추락 상황에 대비해서는 이제 과기부에서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4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 가장 낮은 수준인 이제 관심 단계에서는 이 우주 환경 감시 기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수준이 주의, 그다음 단계, 주의 단계로 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과기부에서 우주위험 대책본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민군 합동 비상 상황실이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추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되고요. 위험 수준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제 경계 그런 이제 격상이 되면은 이제 중앙 사고 수습본부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떤 물체가 지상에 추락했다 하면 이제 일반 이제 재난 재준 해가지고 이제 사고 수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연습을 위해서 이 본부처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서 부족한 점을 갖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우주물체 추락 시 공동 대응을 위한 안전 항국 훈련도 실시하고 있죠. 네,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재난 대응 안전 항국 훈련 일환으로 자연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재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 훈련에는 유관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주물체 추락과 충돌 상황을 가정해서 신속한 상황 보고 그리고 단계별 대응 절차, 체계 점검 등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상황 대응 훈련을 통해서 올해 1월에 있었던 미 ERBS 위성 추락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공위성의 수만큼이나 우주물체 추락 상황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군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탄도미사일 감시를 위한 레이더가 실제 저궤도에 있는 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좀 유사시나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대신 주 목적이 탄도미사일 감시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주 물체를 감시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한미 간의 우주 영역 인식 정보 공유 확대 체계 구축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미 우주군 주관의 글로벌 센티넬 참여를 통해서 민군 협력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군은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센티넬 연습을 2017년부터 미 우주군이 주관하고 있는 그 연습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센티넬 연습은 기존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과 더불어서 우방국과의 국제 우주안보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습 내용입니다. 특히 적성국의 의도적인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국 간의 공조 절차를 숙달하는 데 그 목표가 또 있고요. 예. 현재 공군 주도로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내 민간 우주 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가군의 우주안보 관련 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우주안보 역량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한 민군 협력 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보가 확대되면서 이제 공군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과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네. 2017년부터 참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안 된 거죠. 한 6년 됐는데 벌써 우주 감시 관측 인프라 확보 및 분석 정보 기여로 참가국에서 정보기여 참여국으로 위상이 또 강화됐다고 해요. 박사님, 관련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 다른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주 감시 분야에서 이 우주 감시 분야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를 생산하고 또 정보를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우주 물체에 대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관측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측 정보를 갖다 분석하고 과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보유하는 게 국제 관계에서 상호 호혜 평등 이 협력을 위한 이제 핵심 요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이제 광학 우주 감시 체계인 그 아울렛을 갖다 개발할 때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관련 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이제 다르파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령 같은 데죠. 거기서 저희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자료를 갖다 공유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 줄 테니까 우리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신에 그 미국에 이제 우주 감시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하나 그쪽에 이제 만들었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정보 생산 능력을 갖춘다면은 오히려 미국 같은 정보 대국한테서도 그 협력을 갖다가 요청한다는 것 갖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민군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확대하거나 이 민군의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우주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우주라는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중용도라는 특성이 어떤 분야보다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중용도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위성이 올라가 있다면 그 위성이 지상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지도를 제작하는 기업이 지도 제작에 사용에 따른 민수용이 되는 거고요. 그 사진을 국방의 작전 용도로 썼다. 군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의 위성이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민수가 될 수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우주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또한 민군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 계속 논의하고 있는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그 해외 주요 그 민간 그 위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업자, 운영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임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위성이나 그 우주 물체들이 이동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데이터화를 해서 향후에는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나 민수 측면에서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민간 사이드에서 정보가 공유가 될 것이고요. 그런 정보는 당연히 국내의 체계 안에서 군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또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에서 지금 군이 미군과 우주군과 협력이 이루어지듯이 민간 사이드에서도 해외 주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위성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상호 교류를 하고 그것이 합쳐질 때 아마 좀 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데이터를 이용하고 우주 영역 인식 역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군 협력 프레임워크 수립이라든가 우주 감시 레이더 구축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국가 우주 체계 활용 그리고 민군 우주 기술과 정보 공유 등 현재 민관군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의 핵심은 그간 산재되어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군이 현재 구축된 민과 군의 감시, 우주 감시 자산을 상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고 특히 7월 초에는 공군과 천문연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 감시 체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절차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주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월 미 ERBS 위성 추락 사례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우주 인식, 우주 영역 인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그런 노력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관군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군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공군도 국가 우주안보와 우주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물체가 한반도에 추락할 경우에 적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주 감시나 정보 공유 체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이제 국가 R&D 사업으로 진행 중인 우주위험 대응 통합 시스템에는 이 우주 물체 추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제 국가 R&D 사업하고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통해 우주 물체가 한반도에 추락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우주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주 감시 체계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우주 강국으로 이제 도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분야는 어디이고 또 뭐 당부, 다짐 등등 이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팀장님. 예, 오늘 많이 주제가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주를 영역을 인식을 하고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한 다음에는 우리가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 항공교통 관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뭐 상호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는지를 관리가 되는데 아마 우주도 그런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우주 영역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데이터 요소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교통 관리 영역으로 넘어가면 한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전 단계인 우주 영역 인식에서의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우주 영역 인식을 하기 위한 자산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군에서 많은 노력과 어떠한 투자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역할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세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그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또 우주항공청 설립 등 뭐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 나날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학기술하고 이제 뭐 경제 산업 측면에서의 우주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안보에서 우주 영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 우주 안보의 핵심인 결국 이제 우주 감시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갖다 강화하는 것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일 테고요. 그래서 따라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하신 또 박사님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강력한 우주 안보 역량이 마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 우주 영역 인식은 우주 안보의 근간이면서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스페이스, 즉 우주 시대를 맞아 현대적 양상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히 우주전에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논의했던 한미 우주동맹, 한미 우주협력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강국을 향한 공군의 노력에 시청자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관심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군 협업과 우주동맹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주 영역 인식 능력 구축으로 국가 우주 감시 역량을 강화해가는 공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